1996년에 시작되어 벌써 30주년이 다 되어가는 미션 임팔서블 시리즈는 1960, 70년대에 방영이 됐었던 TV 시리즈를 원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1962년에 태어난 톰 크루즈는 해당 시리즈의 방영 시기에 그의 성장기를 보내며 자연스럽게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의 팬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판권을 보유한 파라마운트 픽처스가 미션 임파서블의 영화화를 타진하자 톰 크루즈는 주연 배우로는 물론이고 제작자로까지 의욕적으로 참여를 하며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이어지며 자신을 상징하게 될 시리즈를 1편부터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갔죠. 하지만 오래된 TV 시리즈의 성공이 영화로까지 이어질지 확신할 수가 없었던 파라마운트는 미션 임파서블 1의 제작비를 4에서 5천만 달러로만 책정해두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같은 시기에 나왔던 블록버스트들을 살펴보면 인디펜던스 데이는 7,500만 달러, 페이스 오프는 8천만 달러, 맨인 블랙은 9천만 달러, 배트맨 포에버는 1억 달러였으니 동시기의 대적 영화들과 경쟁하기에는 분명 많은 금액이 아니었죠. 그래서 톰 크루즈는 기존의 2배 수준인 8천만 달러로 제작비를 인상해달라고 파라마운트를 설득했고 위험 부담을 함께 지기 위해 자신의 출연료를 자신에서 삭감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션 임파서블의 제작비는 8천만 달러로 상향 결정됐고 최종 흥행 성적은 4억 5천만 달러로 5배가 넘는 수익을 거뒀으며 톰은 출연료를 삭감하는 대가로 흥행 수익의 지분을 나눠 가져서 기존 출연료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챙겨가게 된 그야말로 모두에게 해피엔딩이 되었습니다. 미션 임파서블 1의 주배경은 체코의 도시 프라하인데 사실 체코는 1989년까지만 해도 공산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자유주의의 대표 주자인 미국 헐리우드에서 체코를 로케이션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미션 임파서블의 체코 로케이션은 굉장히 신선한 느낌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시리즈의 탄생 자체가 냉전 시대의 상징인 첩보활동에서 비롯되었으니 구공산국가에서 냉전과 관련된 시리즈의 영화 버전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상징적인 일이었죠. When I couldn't find you, I had to replace you. Sean Ambrose was the obvious choice. 배우 더그레이 스콧은 미션 임파서블 2에서 이단 헌트의 라이벌 역할인 션 앰브로스를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촬영을 다 마치면 사전에 캐스팅이 확정돼 있었던 작품 엑스맨에서 바로 그 유명한 울버린 역할을 소화할 예정이었죠. 하지만 미션 임파서블 2의 촬영 일정이 예정일을 넘어서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그레이 스콧이 오토바이를 타다가 부상까지 당하자 울버린 역할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지금의 휴잭맨에게로 넘어가 그를 슈퍼스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미션 임파서블 3에서 이단 헌트 팀의 요원으로 활약한 린치 페리스 역할은 원래 스칼렛 요한슨에게 먼저 제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작 과정에서 스칼렛 요한슨은 하차를 하게 됐고 그 역할은 캐리 러셀이 맡아 너무나도 훌륭하게 소화를 해냈죠. 물론 지금의 캐스팅도 너무나 환상적이지만 블랙 위도우가 IMF-팀에서 활약하는 버전은 또 어땠을까 괜히 궁금해지긴 합니다. Lake. What was the name of that lake? Lake Wanaka. Wanaka. 이단과 줄리아가 처음으로 만났던 장소인 와나카 호수는 이후에 두 사람이 서로의 정체를 확인하는 순간에 암고처럼 사용되기도 합니다. There was a lake near the mountain. What is the lake called? Wanaka. 참고로 해당 장소는 톰 크루즈가 라스트 사무라이를 뉴질랜드에서 촬영할 당시 너무나 인상적으로 봤었기 때문에 미션 임파서블에서도 활용하게 됐는데 사실 미션 임파서블의 세계관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장소였기 때문에 시리즈에서 그 이후로 추가적으로 언급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고스트 프로토콜의 감독을 맡은 브래드 버드는 원래 애니메이션 감독으로 비운의 명작인 아이언 자이언트를 만든 뒤 픽사에 들어가서 그 유명한 라따뚜이와 인크레더블을 연출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연출을 맡은 고스트 프로토콜에도 애니메이터 출신임을 보여주는 상징이 등장하는데 Rendezvous Alpha 113. Confirmed. Alpha 113.
A113은 캘리포니아 예술대학교에 있는 캐릭터 애니메이션과의 강의실 번호로, 이곳의 출신으로는 팀 버튼과 애니메이션 인어공주의 감독 존 머스커, 겨울왕국의 크리스 벅과 픽사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전설의 존 라세터,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브래드 버드 감독 등이 있습니다. 어쨌든 A113 출신들은 픽사 스튜디오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갔는데, 그 때문에 픽사의 작품들에는 마치 비밀 결사체가 암호를 뿌리듯 A113을 집벽에 숨겨놓는 이상한 전통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브래드 버드 감독도 이런 전통을 따라 고스트 프로토콜에다가 A113을 묻혀 놓았는데, Rendezvous Alpha 113. Confirmed. Alpha 113. 의외로 톰 크루즈는 이게 마음에 들었던 건지 아예 본인이 한 수를 더 떠서 첩보용 암호인 것처럼 천연덕스럽게 직접 대사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까지 했죠. The rabbit's foot, where is it? I gave it to you. 그래서 미션 임파서블 3에서 토끼발이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맥거핀이었던 것처럼 A113 역시도 사실은 딱히 의미가 없는 이스터에그였던 겁니다. By this man, an unidentified extremist known only by the code name John Lark. 폴아웃의 메인 빌런인 존 라크를 추적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단 헌트와 어거스트 워커는 화장실에서 격투를 벌이게 되는데, 이때 배우들의 타격과 호흡이 합쳐져서 만들어내는 리듬을 자세히 들어보면 미션 임파서블의 메인 테마곡과 그 흐름이 매우 흡사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절묘하게 맞아떨어져서 의도적으로 연출된 것이 거의 분명해 보이죠. 그리고 헨리 카빌이 이렇게 다이나믹한 음악을 연주하고 있을 때 톰 크루즈는 뒤에서 잠깐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그가 무릎을 대고 있는 바닥이 움푹 꺼져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건 실제 타일을 사용하면 쉽게 깨지고 날카로워져서 안전상의 문제가 생기니 특수 제작한 폼 재질을 사용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톰 크루즈는 그 어떤 살벌한 액션도 실제와 똑같이 소화하지만 굳이 감내할 필요가 없는 이런 위험 요소 정도는 사전에 방지하는 의외로 상식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로그네이션에서 톰 크루즈는 오토바이를 직접 몰며 추격신 스턴트를 소화합니다. 급코너가 심한 산악길을 빠르게 달리기 위해 톰은 무게중심을 과감하게 이동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무릎이 살짝 바닥에 긁히자 톰이 반사적으로 움찔하는 모습이 화면에 그대로 담깁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건 톰이 진짜 액션을 소화하고 있음을 오히려 더 명백하게 증명해주는 장면이었기에 감독 입장에서는 최종 편집본에 넣지 않을 수가 없는 매력적인 NG였을 겁니다. 그리고 톰 크루즈는 후속편인 폴아웃에서 건물의 옥상 위를 뛰어다니다가 이렇게 반대편 건물에 크게 부딪히면서 발목 부상을 입고 맙니다. 그래서 톰 크루즈의 뛰어난 연기력을 감안하고 들어도 너무나도 진짜 같은 이 생생한 비명소리가 영화에 그대로 담기게 됐죠. 하지만 톰은 그 와중에도 부상을 입은 다리를 이끌고 해당 장면을 끝까지 연기해냈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해당 장면은 너무나 생생해서 최종 편집본에 그대로 담기게 되었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 자신의 작품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톰 크루즈를 캐스팅하기 위해 미션 임파서블 2 촬영 현장을 직접 찾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 와서 보게 된 광경은 톰이 이렇게 절벽에 매달려 있는 모습이었고, 무사히 살아있는 모습으로 자기 영화에 출연시켜야 할 스필버그 입장에서는 당연히 경악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스필버그는 대체 왜 스턴트 배우를 놔두고 톰이 저러고 있냐고 물었고, 같은 생각으로 톰 크루즈를 뜯어 말리다가 고집을 꺾지 못한 옹상 감독은 한숨을 쉬며 그러게 말이죠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영화 속에서 해당 장면은 And Mr. Hunt, the next time you go on holiday, please be good enough to let us know where you're going. 이단 헌트가 휴가를 가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That's not Billy's. What's the matter? You've never seen this trick?
미션 임파서블 1에서 톰 크루즈는 중요한 정보가 담긴 디스크로 마술을 보여주는데, 이쯤 되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모든 연기를 직접 소화하는 것에 진심인 톰은 이 장면을 위해서 마술 훈련을 받은 다음 실제로 마술을 했었던 거라고 합니다.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는 3편까지 별다른 부재 없이 넘버링만 달았지만 4편인 고스트 프로토콜부터는 넘버링을 없애고 부제목을 달아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의 제작을 전담해 왔었던 크루즈 와그너 프로덕션의 상황과 연관이 있어 보이는데, 톰 크루즈는 절친한 영화 제작자인 폴라 와그너와 함께 공동으로 영화 제작사를 설립해서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를 제작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두 사람이 함께한 미션 임파서블은 3편이 마지막이 되었고, 고스트 프로토콜부터는 다른 제작사들이 참여하며 제목의 넘버링 대신 부제를 달아놓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렇게 현실적인 이유와는 별개로 톰 크루즈가 넘버링 자체를 원래부터 좋아하지 않았다는 그런 썰도 있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제목에 숫자만 달려있는 영화의 속편을 재미있게 본 적이 없으며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도 각 작품이 독립되어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넘버링이 아닌 부제를 달기 시작했을 때 매우 기뻐했었다고 하죠. Face me. That's what we say to each other. Don't be careful. Be confident. Be confident. 지금까지 톰 크루즈가 직접 소화해냈었던 경악스러울 정도로 놀라운 그 스턴트 액션들에 대한 일화는 정말로 차고 넘칩니다. 예를 들면 폴아웃에서 그는 헬리콥터를 직접 운전하고 헬리콥터에 설치된 카메라를 혼자서 조작하며 그 와중에 연기까지 해내는 1인 3역을 소화해내는데, 여기서 쌓아놓은 노하우 덕분에 탑건 매버릭의 동료 파일럿 배우들도 직접 비행기에 타서 카메라를 조작하며 연기까지 덩달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해봤는데 되더라. 그게 톰 크루즈 선배님의 말씀이었을 테니까요. 어쨌든 헬리콥터를 운전하려면 2000시간의 훈련을 수료해야 하는데, 그는 단기간에 그 자격 요건을 채우기 위해 하루에 16시간을 훈련했다고 하며 폴아웃에서 7.6km 상공에서의 고공 강화신을 직접 소화하기 위해 100번의 낙하 훈련을 반복하고 시속 180km로 달리는 비행기에 오직 와이어 하나만 걸어놓고 매달려서 300m 상공까지 맨몸으로 올라갔었다고 하죠. 물론 직접 소화할 수만 있다면 CG를 쓰는 것보다 당연히 실제 스턴트가 훨씬 더 생동감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갈수록 아찔해지는 그의 도전이 너무나 위험천만해 보여서 톰 크루즈 제발 자연사했으면 좋겠다는 말이 덕담처럼 쓰일 지경이 됐기에 그가 왜 이렇게까지 대담한 일들을 벌이는지가 조금은 의문스러우실 겁니다. 그런데 톰 크루즈처럼 배우가 스턴트 액션들을 직접 소화할 수 있을 경우에는 수많은 영화들이 중요한 장면에서 배우의 뒷모습이나 옆모습만을 찍으며 스턴트 배우가 대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교묘하게 감추느라 사실감을 포기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말해 액션을 소화하는 배우의 얼굴을 정면에서 직접 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져서 카메라 앵글의 자유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가게 되므로 연출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구도를 마음껏 담아내는 장점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영화의 역사 초기에 온갖 위험한 액션들을 직접 소화했었던 버스터 키튼이나 찰리 채플린 영화들에서 느껴지는 그 본능적인 생동감을 계승하는 작업인 겁니다. 그러한 날 것들은 영화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점차적으로 사라져 일종의 잃어버린 유산 같은 것들이 되어 왔었으니까요. 톰 크루즈는 청춘 스타로서도 이름을 날렸었고 역사에 남을 만한 미모 때문에 연기파 배우라는 사실이 자주 가려졌지만 Wanted to do it since I was a little kid. It all comes down to one thing: the audience. 그는 극장이 무너진다고 이야기되는 지금 시대에도 여전히 시네마의 유산을 이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스턴트를 고집하는 것은 단순히 모험심이나 나이가 무색한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한 욕심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영상은 톰 크루즈가 했었던 이 인터뷰를 덧붙이며 마무리를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I think that is the greatest feeling and why I think I'm addicted to movies. It is something where you're working with enormously talented people in every department, and they're using all of their skills to try to create something for an audience and make something that they can feel proud of, you know. And when that moment happens, it's amazing. It's an amazing feeling, and one that you don't ever forget, really.